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증시 노동절로 휴장을 했고 우리 시장에만 유난하게 또 반도체 악재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본다면 경기가 불안할 때는 조방원이 반응을 할 거고 안정이 된다면 수출주 위주의 반응이 나올 텐데 과연 이번 주는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우선 한 주간 어떤 종목들로 하여금 수급이 쏠렸는지 체크를 해본다면 우선 코스피 쪽으로는 어제 IT 투톱 동반으로 하락이 나왔고 또 창업주의 이 구형 소식에 카카오 그룹주가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어제 시장에서 방산주 올라왔고 조선주가 또 JP모건 리포트도 있었고요. 또다시 줄줄이 신고가 경신 나왔는데 한번 코스피 시장 볼까요? 네, 거래소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한화오션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모비스를 매수한 모습이고요. 기관도 한화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선과 방산 쪽에 매수에 대한 무게를 높이고 있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산업 안에서의 움직임, 이게 미국 이제 MRO를 넘어서 군함에 대한 건조까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와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플러스 알파에 대한 모습을 시장은 더욱더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해군 군함 관련된 총 캐파는 한 580조 시장,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해군 시장 또한 한 270조 시장으로 양 시장을 합하면 800조가 넘는 그런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에 시장은 집중도가 높아져 있죠. 하지만 대장주 안에서는 한화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 두 종목의 상승만이 부분적으로 좀 나타난 것이고 조금 가벼운 종목들이죠. 기자재라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면서 현재 지수에 대한 상승이 조금 제한적인 모습에서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한국조선해양을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언급을 하지 않았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돌발적으로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합병 이를 통해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중간 지주사적인 역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자, 한국조선해양 아래의 현대중공업, 그 아래에 이제 필리핀에 대한 싱가포르 투자 법인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서 이 그 중간 지주사에서 지배 구조에 대한 단순화 그리고 한마디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방산에 대한 포지션까지 플러스 알파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번 차트적으로도 이번 상승에 대한 40만 원 돌파 이후의 흐름의 주목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달 정도 조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60선 지지를 4번 정도 확인을 한 그런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합병 시너지 관련해서 사실 현대중공업보다는 한국조선해양이 대장주로서에 대한 위치를 더욱더 공고히 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캐나다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군함 관련된 이슈까지 플러스 알파를 더욱더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본다면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로봇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 여기에 더해서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몇몇 바이오주들 강한 가운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아가는 알테오젠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지 끊임없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오 한번 볼까요? 네, 바이오 섹터에서 알테우젠이 전일자 수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를 통해서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그리고 약간
약간은 좀 다르지만 휴젤 등에 대한 상승 또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관의 알테오젠에 대한 매수 강도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쪽과 이제 테크윙에 대한 매수 강도를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알테오젠이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1.6%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할로자임 관련된 리스크가 더욱더 축소되면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기술 이전이라고 하죠. LO라고 하는 기술 이전이 이후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 올해 두 건에 대한 것이 예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이제부터 반영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 추가적으로 2대 주주가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이번 9월 이사회결이 그리고 10월과 11월에 있을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니즈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8월 말에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60선 하회가 나타났는데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면서 상승에 대한 원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8월 26일 날 다이치 샨쿄의 ADC 플랫폼이죠. NO2SC가 국내 임상 1상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포함했을 때 이제는 추가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알테오젠 여전히 55만 원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알테오젠에 대해서 여전히 55만 원 말씀해 주셨고요. 이 시간 함께 썼던 종목 중에서는 TLB, 지난주 신고가 경신 나왔고 분기 최대 매출까지 나왔었죠.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는 종목인데 언제까지 담아갈까요? 네, TLB가 7월 4일 날 추천드린 이후로 한 30%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가격 3만 원 돌파 이후에 목표 가격을 조금 더 상향을 시켜드렸는데, 지금 현재 흐름에서 전일이죠. 반도체에 대한 악재적인 측면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동반적으로 좀 조정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그렇게 크게 리스크적인 측면을 보이기보다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기관과에 대한 물량 싸움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루빈 칩셋에 대한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슈는 소캠 관련된 기술 그리고 이것 관련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TLB 그리고 심텍 코리아 서키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크게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상향시켜드리는 그 가격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눌렸을 때 특히 11선과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 구간은 우리가 재매수, 재공략 관련된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눌림목은 오히려 좋아, 더 담아갈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TLB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미코 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20% 급등까지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전략은요? 네, 미코는 여러 가지 이슈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회사의 미코 파워, 미코 세라믹스, HBM과 SOFC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스 터빈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에너지 산업에 굉장히 강한 성장 모멘텀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본다면 전체 이 SOFC, 두산피어셀, S피어셀, 범한피어셀, 미코 등등의 밸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POR 기준으로는 미코가 가장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현재 흑자에 대한 가도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8월 14일 날 안내 드리고 추가적인 전략에 대한 것도 이전부터 미코에 대한 강조를 좀 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8월 중순에 추가 하락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으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 장대 양봉,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 한 3분의 1 정도에 대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 고점을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목표 가격 18,000원을 안내를 드렸거든요.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런 흐름이고 SOFC, 가스터빈 두 개가
이제 현재의 미코의 추가 성장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코는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사실 8월 달에 결국에는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와중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상당히 많이 담아갔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현대모비스 결국에 또다시 신고가 경신 나왔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떻게 딱 그냥 현대모비스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궁금한데 지금 벌써 상승률 단기간에 5%는 우선 챙겨가고 있어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은요? 네, 현대모비스 저번 주 금요일 날 오전 딱 이 자리에서 안내를 드린 종목이죠.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도 초대형주 중 하나를 공략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현대모비스인데 사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큰 종목이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조정 구간에서도 현대모비스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 이번 상법 개정 관련된 것과 제가 판단하는 현대모비스는 그동안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산업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현재 국내 로봇 산업의 중심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다라고 한다면 그것과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와의 연결고리를 가장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대모비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룹 차원에서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는 그 모습은 당연히 현대모비스가 춤을 출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안내 드렸던 가격이 30만 원 조금 윗 구간에서 한 30만 4천 원인가 8천 원 정도에서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 당일날 윗꼬리를 살짝 달긴 했지만 전일이죠. 전일 이제 신고가 돌파가 나타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묵직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 35만 원 홀딩하는데 중요한 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이번 시장 2025년 시장은 대장주, 대형주의 위주로에 대한 플레이가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원전 및 조선 관련된 코멘트 저와의 소통 창구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찍어서 입장하시면 제가 오늘 무료 공개 방송까지 진행하니까 조금 더 자세한 전략에 대한 내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대장주에 대한 접근이 중요한 만큼 접근법도 지금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는 반도체를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명 펨트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니즈,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제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국내 용인 클러스터 관련된 이슈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펜트론의 흑자 전환에 대한 이슈가 하반기에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북미에 대한 레퍼런스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죠. 이전에 SMT 관련된 표면 실장 기술을 주로 하던 기업에서 이제 반도체로 본격적인 확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펨트론이 올해 5월 말부터 6월 달까지 한 달여간의 상승을 상당히 크게 보여줬는데 두 달여간의 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고 장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 머리를 다시 들면서 60선에 대한 돌파를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 가격을 안내 드릴 건데 전 고점 15,350원이거든요. 조금 더 낮게 잡았습니다. 14,700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9,700원, 최장기 이평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로는 반도형 위원님답게 반도체주 안에서 펨트론 언급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4,700원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공략주는요? 네, 두 번째 공략주는 오늘도 대형주 중 하나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명 HD 현대 인프라코. 자, 조선주를 추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은 바로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K2 전차에 대한 엔진을 HD 현대 인프라코가
그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북미의 산업용 엔진에 대한 니즈까지 그게 디젤부터 LPG, LNG까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엔진에 대한 개발과 수출에 대한 확대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HD 현대건설기계와의 합병 이슈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이후 조정을 대부분 받았는데 지금 현재가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합병 이후 건설기계 시장에서 국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겠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가 60선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감안하고요. 이번에 60선에서에 대한 지지 여부, 여기서 향후 OPM 11% 이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손절 라인은 9,700원 잡고 최장기 이평선 지지 여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로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방송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죠. 네, 죄송합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손절 가격이 11,500원인데 제가 잘못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다시 한번 9월 달이죠. S&T 에너지와 태광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9월 달도 에너지 산업에 대한 충전 여부를 더욱더 계좌에 가득 담고 대응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지 파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40분부터 오전 방송 내내 추가적인 전략과 종목에 대한 코멘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간의 휴식 시간 갖고 8시 40분부터 무방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